안녕하세요. 김기동 한자입니다. 오늘은 2026년 5월 4일 날입니다. 제가 요즘에 그 이용사 시험을 보는 분들은 시험이 좀 어려워졌습니다. 제가 볼 때부터 이제 어려워졌어요. 옛날에는 두피 스케일링이라는 그 과정이 없었거든요. 두피 스케일링이라는 과정이 하나 생겼습니다. 없던 것이. 옛날에는 없었어요. 그리고, 그 통가발을 가져갈 때 건드리지 말고 완전히 통가발을 가져가야 돼요. 그전에는 프레커트라고 해서 사전 커트를 해서 한 10cm 정도 잘라가지고, 머리 깎기 좋게 해가지고 갔어요. 그거 쉽지요? 그렇지만은 통갑을 뭐 18cm, 20cm 긴 거, 완전히 가히 손대지 않고 그냥 통갑을 가져가야 돼요. 규정이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더 어렵지요, 상당히. 옛날에는 한 10cm 정도 다 잘라가지고 가면은, 보통 머리가 시험이 나왔다 그러면 뭐 한 7cm, 8cm 정도 자르면 되니까 한 2cm 정도를 잘라내면 된다 해가지고 자르면 되잖아요. 거기에다가 이제 중상고 머리가 나온다 하면은 한 6cm, 7cm니까 거기 한 3cm 잘라내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통가발을 가져가는 게 실기시험에서는 더 어렵다는 얘기죠. 지금의 내가 2024년도 봤을 때 이용사 그 실기시험 합격률이 44%입니다. 44%면 상당히 어려워졌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앞으로 30%대로 다운될 것 같아요. 미용사 시험 같은 경우에는 35%, 36%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수준까지 이제 갑니다. 미용사나 이용사나 합격률이 비슷해진다. 점점. 그래요. 그 바뀌었습니다. 규정이. 그전에는 그 가발을 가져갈 때 사전 커트라고 해가지고 한 10cm를 잘라가지고 커트하기 좋게 준비를 해가지고 갔습니다만은 요즘에는 이제 가발을 가져갈 때 이제 통가발을 머리카락 하나도 건드리지 말고 그냥 가져가야 돼요. 그냥 가져가서 잘라야 된다는 얘기가 긴 거. 그게 이제 우리가 그 머리 깎을 때 빗을 잡아서 또 올려 깎기를 하면서 다시 또 빗질을 한번 하고 다시 또 올려 깎고 또 올려 깎아서 쭉 위로 깎으면은 다시 또 빗질을 밑으로 내려서 한 다음에 또 올려서 깎고 또 빗질을 내려서 깎고 또 올려서 깎고 하는 것이 그게 하나의 패턴처럼 되어 있어요. 그것이 그 세계 그 이용기술협회나 뭐 이런 데서 완전히 그 세트를 그렇게 개발을 해서 입증된 그 커트프 기법입니다. 그걸 이제 해야 돼요. 그것은 이제 그 세계 그 이용기술협회 국제 그런 데서 이용사 또 올려 깎기를 할 때 가장 머리를 안정적으로 잘 깎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방법인가 해서 연구하고 개발하고 해서 요렇게 해서 깎는 것이 가장 머리가 잘 스타일이 나온다 해서 그게 제품화
규정화해서 이용사 시험에 그게 그렇게 나온 겁니다. 그 세트로. 그게 아무거나 만든 것이 아니에요. 그런 깊은 뜻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은 그냥 이용사 시험에 합격만 했다고 내가 다 아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 실력 차이가 많이 납니다. 뭐 다른 거, 뭐 공인중개사나 이런 거는 좀 사람들하고 대화나 원만한 대인관계, 이웃관계 이런 것만 하면 되지만은 미용이나 미용사나 뭐 이용사는 기술 격차가 심한 직업이에요. 아주 못하는 사람 아주 못하고, 잘하는 사람 잘하고, 아주 잘하는 사람 잘하고, 보통이고. 그 기술 격차가 심한 직업입니다. 그러니까 잘하는 사람은 장사가 잘 될 수 있는 확률이 높다는 얘기죠. 그게 이제 실력이 좋으면은 다른 직장보다 기술력 실력 차이가 많이 폭이 커요. 정말로 실력을 잘만 닦아서 머리만 잘 깎는다는 소문만 나고 하면은 사람이 매어 터진다는 얘기죠. 그런 직업을 일부러 선택했어요, 저도. 뭐 다른 직업이 있잖아요. 뭐 직업 소개소라든가 아니면은 뭐 공인중개사라든가 뭐 세무사라든가 이런 거는 그냥 그 손님 받아가지고 거래를 잘 해주고 사고 없이 해주고, 그 다음에 그 세무사 같은 경우는 세금 처리를 잘 절약을 해서 해주고, 직업 소개서는 직업 소개를 해주면은 그걸로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기술이라는 게 그렇게 많은 기술이라는 게 필요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미용사나 이용사, 뭐 피부나 그다음 메이크업, 그다음에 문신 이런 거는 그 기술력 차이가 많이 나는 직업군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깊은 그 기술을 익혀야 한다는 얘기예요. 살아남으려면은 누가 뭐 못하는 집에 가나요? 안 갑니다. 못하는 집에 안 가죠. 그렇게 그 머리를 떠올려 깎기 하는데 그 떠올려 깎기를 제대로 못해가지고 평생 동안 이용사 시험을 뭐 100번 가까이 봤는데 평생 그 합격을 못하고 이름 없는 무명이라고 하지요. 이름이 없는 이용사로 평생 살았던 사람이 그 매스컴을 통해서, 지상을 통해서, 그 다음에 SNS를 통해서 가끔 나왔습니다. 그 떠올려 깎기라는 것도 지간잡기하고 똑같은 역할을 합니다. 단지 빗을 갖다가 머리카락을 이렇게 빗으로 찝어서 빗으로 이렇게 떠올려서 이제 깎는다 뿐이지 지간 깎기하고 똑같아요. 그 측머리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간 깎기를 할 때는 90도로 온베이스로 전부 다 잡아서 깎잖아요. 아니면 사이드 베이스 조금 낮춰서 뭐 20도, 30도, 45도, 90도, 오를 넘어서 110도, 110도 이렇게 각도를, 두피면의 각도를 그렇게 세워서 깎잖아요. 그 떠올려 깎기도 지간이라는 거는 손가락지 사이 간자를 씁니다. 한문으로. 그 머리카락을 그 손가락 사이에 잡는 것을 지간잡기라고 하지요. 손가락 지자 사이 간자를 씁니다. 제가 그 한자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미용이라든가 모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한자로 다 알 수가 있죠. 그게 이제 지간으로 하지 않고 빗으로 갖다가만 이제 머리카락을 이렇게 빗으로 잡아서 올린다는 겁니다. 올려도 그것도 이제 각도를 잡아가면서 올려야 돼요. 맨 처음에는 빗을 좀 많이 눕혀서 한 15도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15도, 20도, 40도, 45도, 50도, 60도, 90도, 그 다음에 110도까지 쫙 올려서
떠올려 깎기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걸 안 하고 항상 그 45도까지만 쭉 올리면서 깎으면은 라인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꾸 머리 라인이 점점 올라가 가지고 나중에는 상투까지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뒷머리를 싱글링하고 떠올려 깎는데 라인이 깨끗이 내추럴하게 자연스럽게 그 라인이 없어지지 않고 자꾸 올라간다 하는 것은 각도를 들지 않아서 그래요. 떠올려 깎기도 처음에는 각도를 낮게 해서 점점 올라가면서 점점 각도를 높여가지고 95도, 100도, 120도까지 쫙 올리면서 가위를 같이 올려서 각도를 높이면서 깎아줘야 그 머리 라인이 없어지면서 그 티닝 처리한 것처럼 깨끗이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깊은 뜻을 모르기 때문에 라인이 계속 올라간다. 티닝 처리도 제대로 못하고. 그렇게 되면. 내가 항상 그 유튜브라든가 이런 데 보면은, 뭐, 이용장이라든가 미용장이라는 이런 분들도, 좀 많이 잘 깎는다 하는 사람들은 그 블런트 가위, 그 장가위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티닝 가위를 쓴다는 얘기예요. 티닝 가위라는 것은 머리를 절단도 하고 그 다음에 질감 처리도 하는 이중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빨리 깎는 데는 좀 이익이 옵니다. 그렇지만은 전화가 와서 잠깐 받고 오겠습니다. 전화가 계속 오늘이 월요일 날에 쉬는 날인데도 계속 이발소에서 전화가 와요. 솔직히 말이지 제가 그 김기동 이발사지만은 여자 손님이 더 많습니다. 여자 손님이 더 많아요. 7대 한 3 정도. 처음에는 뭐 나이도 늙어 빠지고 그 다음에 그 이발소라는 이제 이름만 다니까 이발소가 뭔 여자 머리 하겠나. 그런데 이제 여자들이 몇 명씩 들어와가지고 이제 입소문이 납니다. 잘 깎더라. 또 싸게 합니다. 요즘에 미장원에 가면은 15,000원 안 받고 커트를 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뭐 7, 8,000원 받고 깎아주면은 줄을 섭니다. 여자들이. 그래서 계속 지금 전화 와가지고 또 받으러 갔어요. 쉬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 이용사 분들도 이용사 하나 가지고 그 돈벌이하고 생존하기 힘들어요. 요즘에는 토탈 영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용사, 미용사, 그 다음에 피부, 그 다음에 네일, 메이크업, 그 다음에 타투, 그 다음에 이제 스파라는 것이 말하면 두피 관리 하는 거. 이런 것까지 통합적으로 토탈로 해서 다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서비스 면에서 이제 많이 해주면 사람들이 좋아하죠. 좋아합니다. 그럼 안마도 배우고 그다음에 그 혈점 관리, 마사지 있잖아요. 마사지도 제가 그 한자 한문을 알잖아요. 마사지도 이 머리 쪽에 이 풍지혈이라든가 관자놀이, 그다음에 이 팔자주름 이런데 그 혈점이 있거든요. 그 혈점 경혈 마사지를 하면은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시원합니다. 그리고 질병도 예방되고.
그래서 경혈 마사지하고 그 림프 마사지, 사람의 그 최근 피와 림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마사지도 할 줄 알아서 스파, 여러 가지 그 마사지 기구라든가, 그 다음에 지혈 이런 것도 이발,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여자 머리 커트할 때 그런 걸 이제 잘해주면은 사람들이 상당히 시원하다고 합니다. 그렇게 토탈로 이용을 하든지 미용을 해야 요즘에는 살아남는다. 요즘에도 이용업들이 그 프랜차이즈 그 이용업들이 많잖아요. 그런 데는 장사가 잘 안 된다 그러면 그 프랜차이즈에 가입한 그 본부에서 영업점을 방문해요. 사람들이 와서 머리 한번 깎아봐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 기술팀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와서 보고 머리를 이렇게 깎으니까 손님이 없지. 그래서 교육을 시킵니다. 가입을 하는 본사에 가서. 그래서 기술 수준을 어느 정도 높여주고 그 다음에 홍보 차원에서 마케팅을 많이 해줍니다. 뭐 네이버라든가 카톡이라든가 뭐라든가 이런데 요즘에는 그런 유튜브라든가 그 매스컴 SNS를 통해서 프랜차이즈 그 커트 멋진 남자 커트 이런 거 전부 다 프랜차이즈 가입을 한 이발소 오잖아요. 그런 데서 이제 교육팀, 그 다음에 현장 방문, 그 다음에 마케팅, 이런 것까지 다 해주기 때문에, 잘 못하면은 그런 데 가입을 해서 한 달에 10만 원이나 20만 원 가입비를 내면서 하는 것이 나아요. 실력이 없으면은.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와서 분석을 하지요. 장사하는 그 이발소 장소가 문제가 있는가? 아니면은 이발소 하는 주인의 실력에 차이가 있는가? 그런 걸 파악을 하죠. 마케팅은 해주는데 안 오른다. 그 다음에 그 손님의 그 고객 관리를 잘 하는가? 처음에 왔을 때 방문했을 때 고객별로 고객 카드를 만들어서 개인별로 적어서 모질을 검사한다든가 아니면 그 피부 이런 것을 검사하는 그런 검사 기계를 들여놓고 한다든가 이런 고객 관리 차원에서 잘 하는지. 그 다음에 이제 사전 처리라고 있습니다. 머리를 이제 남자 같은 경우에는 머리 깎으러 왔습니다. 이러면은 그냥 이제 부무기를 갖다가 뿌리고 그냥 하면 돼요. 웬간하면. 그렇지만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머리숱이 그거 하고 또 집에서 뭐 고데기를 갖다가 집에서 이제 하느라고 뭐 해가지고 머리가 부시시하고 막 붕 떠서 옵니다. 그러면은 그거 부무기를 갖다가 뿌리고 빗질한다고 그게 가지런하게 되지 않잖아요. 그 상태에서 머리를 자르면은 길이가 문제가 생기고 예쁘게 잘라지지 않기 때문에 사전 처리를 또 해야 됩니다. 사전 처리라는 것은 머리를 감고 또 매직기를 통해서 깔끔하게 일자로 잘 부시시하고 쭈글쭈글해지면은 펴야 됩니다. 그게 잘 펴지지 않으면은 그 매직 펌 약을 이용해서 칠해가지고 방치 시간을 둔 후에 이제 머리를 감고 매직기를 해가지고 깨끗이 펴가지고 아주 머리가 자르르하게 잘 흐를 때 그때 이제 넥 셔터를 자석을 갖다가 실크를 갖다가 딱 여미고 여자들은 머리가 길기 때문에 그냥 커트보만 뒤에다가 두르면은 커트보가 붕 떠가지고 가위질하기 힘듭니다. 잘못하면 커트보가 잘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넥 셔터라는 그 실크로 된 그게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착 해주면은 무게감이 있으면서 뒤에 머리를 쭉 빗질을 하면은 쫙 그 커트부에 달라붙지도 않고 아주 정확하게 보입니다.
그렇게 사전 처리를 해야 제대로 된 머리를 길이를 선정해서 깎을 때 나중에 머리를 감으면은 별 차이도 안 나고 그 여자들이 와서 하잖아요. 머리 할 때 이렇게 잘 깎긴 깎였는데 머리를 감아봐야 돼 이런 얘기 하잖아요. 집에 가서 그러면은 잘 깎았는지 안 깎았는지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런 물이 묻었을 때 하고 그냥 바삭바삭할 때 하고는 차이가 많이 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전 처리를 한 다음에 깎아줘야 할 머리가 있고, 애당초 여자가 뭐 들어왔는데 그 숱도 별로 많지 않고 머리 관리를 완전히 아마도 안 하고 긴 생머리를 가지고 왔다. 머리도 뭐 자름하고 아주 자름하게 잘 빠졌다. 그런 경우에는 사전 작업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때는 그냥 하고 그래요. 남자도 그렇습니다. 남자도 머리는 짧지만은 대부분 좀 남자는 머리가 짧기 때문에 사전 처리를 잘 안 해도 되긴 돼요. 여자 같은 경우에는 사전 처리를 한 다음에 할 분들은 해서 머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젊은 사람들은 전부 다 그 미용실을 가잖아요. 저도 지금의 김기동 이용사라고 간판을 달지 않고 김기동 미용실이라고 간판을 달까 하다가 이용사로 달았습니다. 그래서 좀 하다가 나중에 김기동 미용실로요 이름을 변경하려고 그래요. 구청에 가가지고 제가 미용사 면허증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신청을 하면 김기동 미용실로 바꾸려고 해요. 그런데 김기동 이발소라고 해도 여자들이 와서 깎아보니까 미용사 면허증을 크게다가 붙여놨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래놓고 그 그림도 많이 해놓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 미용실에 들어가면은 요즘엔 다 휴대폰 가지고 있잖아요. 그 QR 코드로 그 가게에다가 붙여놔요. 그러니까 여자 머리 이 QR 코드를 붙여놓고 휴대폰으로 한번 QR 코드로 검색을 해보세요. 어떤 머리를 원하십니까? 여기 있습니다. 남자 머리는 여기 있습니다. 해서 QR 코드로 해서 한 30가지 내지 50가지 머리 스타일을 다 QR 코드로 연결을 시켜놔요. 그러면 거기서 다 찾아보잖아요. 휴대폰이 작으면은 바로 큰 화면으로 바로 연결이 되게 블루투스로 바로 연결되게 해놓고 조그만 한도로 보기 싫으면 저 연결되어 있습니다. 큰 데로도 같이 연결되게 해서 쫙쫙쫙 보도록. 그렇게 시스템 요즘에는 기계화가 시스템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원합니다. 그런 걸 원해요. 그리고 뒷머리를 항상 다 깎은 다음에 뒷거울이 있어요 해가지고 거울 갖다 펴지 말고 뒤에도 그 거울을 큰 걸 설치를 하면은 그때요 손거울이라든가 뒷거울을 가져와가지고 어때요? 잘 깎았나요? 이러면서 가져와서 보이지 않아도 뒤에 거울을 큰 걸 하나 반사시키는 거울을 설치해 놓으면은 깎는 것까지 다 보고 뒤에서 다 보입니다. 그런 시설은 잘 안 하더라고. 이용사 분들, 미용만 하는 분들, 그 다음에 이용만 하는 분들, 요즘에는 살아남기 위해서, 토탈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용도 하고, 미용도 하고, 피부도 하고, 스파도 하고, 네일도 하고, 그 다음에 메이크업도 하고, 업스타일도 하고, 타투도 하고, 다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요즘에 옛날에 우리 조상들은 대개 머리를 길게 해가지고 피녀로 꽂고 다녔기 때문에 피녀식으로 업스타일만 하지만은 요즘에는 업스타일을 하는 경우에는 단발머리들이 많기 때문에 업스타일 가발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뒤로 묶어서 업스타일 가발을 갖다가 부착만 하면은 멋지게 나와요.
그 이제 어떤 손님들이 와서 얘기하는 거 보니까 머리를 좀 묶으려고 그러니까 머리카락이 머리카락이 자꾸 튀어나와가지고 깔끔하게 고무로 묶으려고 해도 이런데 자꾸 머리카락이 튀어나온다.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용사나 미용사나 왜 그런지 그 깊은 뜻을 알아요? 모르는 사람도 많잖아요. 왜 그래? 그게 이제 그 틴닝 처리를 지나치게 많이 하면 그렇습니다. 틴닝 처리는 반드시 틴닝 처리를 해야 하는 것은 머리끝은 반드시 해야 돼요. 질감 처리라고 하고 틴닝 처리는 100% 틴닝 처리하는 것은 머리끝 부분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뿌리 부분 딥 틴닝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센터 미들 그 다음에 틴닝 처리 미들 그 머리카락 길이의 중간에 틴닝 처리를 많이 하게 되면은 나중에 머리 묶을 때 계속 길이가 짧은 머리가 있기 때문에 머리가 자꾸 삐져나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잘 아시대요. 그 집에 가서 머리만 깎으면은 고무줄로 좀 묶으려고 하면은 머리가 자꾸 흩어나와가지고 완전히 엉망이 된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머리숱이 엄청 많다. 그러면은 뿌리 쪽에 그 숱 정리를 해서 하면은 묶을 때 중간에서 그 머리가 빠지지 않아요. 뿌리를 완전히 그 숱을 정리했기 때문에. 중간은 가능하면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틴닝 처리해야 되는 것은 머리 끝 부분은 100% 해야 되는 틴닝 부분이에요. 여러분들이 미용사 시험을 볼 때 틴닝 가위를 준비물에서 틴닝 가위를 가져와서 미용사 시험을 보나요? 1번 해요. 없습니다. 틴닝 가위 아예. 그러니까 그런 건 누가 가르쳐 주나요? 저같이 집에서 연구를 해야 됩니다. 저는 이용사 노트 정리한 게 한 500권 정도 됩니다. 집에 이렇게 쌓였어요. 완전 쌓여놓으니까 냄새가 콜콜 날 정도예요. 계속 연구를 하고 이것저것 생각해가지고 계속 연구할 때마다 기록을 하지요. 그럼 누가 가르쳐줘요? 나 이 미용사 일반 헤어 합격했는데 내가 뭐 모르는 게 있어? 여자 머리 당장 100% 다 잘라. 택도 없습니다. 택도 없어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지 다른 데 얘기를 듣지 못할 겁니다. 저도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그 유튜브 하는 데서 다른 데서 그 강의 제안이 많이 들어와요. 100만 원에서 1000만 원 가까이 시간당 강의료를 줄 테니까 좀 해달라. 거절하니까 거절하는 거 보지 못했는데 왜 그랬어요? 이렇게 문자를 보내더라고요. 안 갔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요즘에 그 이용사나 미용사, 특히 이용사 같은 게 이용장이라든가 좀 머리깨나 좀 한다는 사람은 그 장가위를 잘 쓰지 그게 블런트 가위입니다. 그러니까 뭉툭하게 잘라지는 그런 가위를 잘 안 쓴다는 얘기죠. 그걸 반드시 써야 한다는 얘기예요. 머리를 잘 깎으려면은 이용사 시험에서 볼 때 그 순서대로 해야 됩니다. 왜서 그러냐? 여러분들이 장가위를 잘 안 쓰고 태닝 가위로 좀 명장 사람들이 잘 깎는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태닝 가위를 깎으면은 질감 처리까지 하면서 머리 길이도 잘라지기 때문에 2중, 3중 효과가 있죠. 그걸로 갖다 깎으면은 잘못 깎은 부분이 가려져서 보이질 않아요. 그러면 나중에 머리 스타일 전체에서는 그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장가위를 갖다가 깎으면은 그게 튀는 가위가 아니고 장가위 갖다가 깎은 머리는 그 잘못 깎은 부분이 숨겨지지 않고 드러나게 돼요. 장가위를 갖다가 살짝 시글링하고 또 올려
깎기를 했는데 이게 잘 깎았는지 안 깎았는지 딱 보면 눈에 띕니다. 그렇지만 숯가위를 갖다가 자르기도 하고 티닝도 같이 하고 한 것은 그게 완전히 잘못 깎고도 그게 숨겨져 버리기 때문에 보지를 못해요. 잘못 깎았는지 제대로 깎았는지. 그게 나중에 이제 전체 스타일링을 해가지고 보면은 확실한 실력 차이가 난다는 얘기죠. 그럴 깊은 뜻을 모른다는 얘기죠. 내가 유튜브에서 처음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처음 얘기하는 거예요. 답답해요, 정말로. 여러분들 유튜브 보면서 이런 얘기하는 거 들어본 적이 있느냐? 있어요? 없을 겁니다, 아마.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내가 뭔 얘기를 하다가 이제 엉뚱한 방향으로 나갔는데, 살아남으려면은 뭐든지 다 해야 돼요, 요즘에는. 그래서 이제, 토탈로 나중에 학원도 차려야 되잖아요. 학원도 차려야 되고 지금이 2024년도 미용사 일반은 합격률이 35.7%로 나왔고 그다음에 2024년도 이용사 실기시험에는 44% 합격률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한 9% 정도 차이죠. 점점 이용사 시험이 어려워집니다. 난이도가. 그 다음에 이론도 조금 지금 옛날에는 60% 정도 되는데 50% 합격률로 좀 난이도를 높였더라고요. 그 이용사 시험도 난이도가 점점 높아져요. 옛날에는 두피 스케일링이라는 과목도 없고 그 다음에 사전 커트를 해가지고 가도 쉬웠죠. 그때는 사전 커트 제도도 있고 그 두피 스케일링 과정이라고도 없고 그래서 좀 쉬웠죠. 근데 난이도는 점점 떨어집니다. 2024년도가 44%면은 25년도는 아마 41%이나 2% 정도 될 겁니다. 26년도에는 아마 30%대로 이제 다운 됐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되게 보면은 옛날에는 머리를 옛날에는 이용사 착한 가격이라든가 멋진 남자 컷 이런 프랜차이즈 그런 가입하는 그런 시스템은 없잖아요. 대형 그런 건 없고 옛날에는 1970년대 80년대는 미장원 미용실도 없었잖아요. 이용사밖에 없습니다. 그날은 서울에 이제 처음에 이용사가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그때는 미용실이라는 게 없고 이용사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남자 여자 다 오기 때문에 별로 기술 개발 안 하고 이용사 기술 하나만 갖고 해도 하루에 몇백 명씩 받아서 돈벌이가 됐지요. 엄청나게 돈벌이가 되었습니다. 요즘도 옛날에는 이발소 직업을 갖다가 천한 직업이다, 천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도 이발소 같은 데 들어오면 손님들이 천한 직업이라고 해서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옛날에는 아이고 너네 아버지 직업이 뭐야? 이발소 하고 있는데요. 천한 직업이야? 그렇게 했어요. 옛날에는. 근데 요즘에는 이제 많이 바뀌었죠. 그런데 그때는 그렇게 이용사 기술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충분히 먹고 사는데 지금에는 경쟁력 시대잖아요. 하나 가지고 안 됩니다. 남자 여자 머리. 나 같은 경우에는 남자 머리만 받으면은 손님이 없잖아요. 손님이
반토막 나잖아요. 그러니까 여자 손님이 70%, 남자 손님이 30%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완전히 사람이 구름처럼 모여든다는 얘기입니다. 전화가 와가지고 정신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에. 그러한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서비스 차원의 또 그 스파라는 것은 말하자면 마사지라든가 두피 관리, 그 다음에 이런 거 또 좀 해주고, 그렇게 해주면은 사람들이 고객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시설도 이제 좋고, 뭐 이용 기술이 좋다고 해도 시설이 좀 어느 정도 뒷받침이 돼야 해요. 너무 좁아도 안 되고, 내가 보기에는 한 15평 정도는 돼야 됩니다. 그래서 휴게실, 그 다음에 접수실, 고객 상담실, 그 다음에 진단실, 그 다음에 휴게실, 그 다음에 애견실, 이렇게 해가지고 부대 시설을 많이 확보를 해가지고 해놓는다. 처음부터 너무 돈을 많이 들이면은 돈 뽑기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자기가 수준을 좀 봐서 좀 잘 되고 하면은 확장을 해야죠.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용사 시험을 봐가지고 합격해가지고 이용사 기술만 가지고 살아남겠다. 불가능합니다. 요즘에는. 불가능해요. 하기야 이 동네 보니까 이용사 기능 경기대회 있잖아요. 이용사 올림픽 경기 기능대회에서 수상을 했다는 사람이 이제 들어가 보니까 수상 트로피를 앞에다가 딱 세워놓고, 그 다음에 여자 면도사 해서 하는데, 그거는 예약을 하지 않으면 들어가지 못해요. 최하가 15,000원, 2만부터입니다. 한 달에 수천만 원씩 나온다는 얘기예요. 서울 같은 데는 개인 한 사람이 70만 원, 80만 원씩 받는 데도 있습니다. 한 사람한테. 그렇게 받아도 간단한 얘기예요. 왜냐? 자기의 애모하고 됐기 때문에 다른 거하고는 차원이 틀려요. 돈이 많이 들어도 예쁘게 잘하면은 내가 선택받을 수 있다. 면접 시험에 가서 합격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좋은 결혼 상대자를 낚을 수도 있고. 안 그래요? 이미지하고 관련되잖아요. 머리 깎고 멋지게 해가지고 다니는데 남자가 완전히 홀려서 나하고 결혼하자. 그러면 팔자를 꼰치잖아요. 돈 많은 사람한테.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외모에 관련이 있는 사람들은 돈을 아끼지 않아요. 돈 좀 있는 사람들은. 경기도라든가 강원도에 있는 사람들도 요즘에 교통이 좋아가지고 강원도 강릉시에 사는 사람이 서울까지 올라가가지고 머리를 30만 원짜리 머리를 하고 온 사람도 많아요. 돈 좀 있는 사람들은 지금의 돈을 아끼지 않습니다. 자기 몸치장에 올인 한다는 얘기예요. 그거 안 그래요? 이런 옷도 엄청나게 명품 옷만 사서 입잖아요. 돈 좀 있는 사람들은 옷을 몇십만 원, 몇백만 원짜리. 그런데 머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모하고 직접 연결되는 것은 옷보다 더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머리를 잘 못 깎으면은 외모를 망친다, 이미지를. 그래서 절대로 오지 않는 직업이 또 미용사나 이용사 기술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깊은 뜻을 아셔야 이제 머리를 잘 깎게 돼요. 그러니까 학원에 다닌다, 뭐에 다닌다 하면은 학원 선생님이 가르쳐 주면은 한 가지를 가르쳐 주면은 10가지를 연구를 해서 알아내야 한다는 얘기예요. 어떤 선생님이 피곤하게 일일이 하나하나 다 가르쳐 주나요?
머리는 뭐 이렇게 직사각형해가 사이드베이스 해서 딱 잘라서 탁 놓으면은 앞으로 옆으로 이렇게 당겨서 놓으면은 자동적으로 착 오면서 길이가 생기고 층이 생기고 그다음에 허구도 생긴다. 이렇게 자세히 얘기해 주나요? 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이제 그 가발도 중요하지만 집에서 그 실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실을 묶어 가지고 머리카락처럼 만들어서 이렇게 당겨서도 잘라봐 가지고 탁 놔보고 이렇게 잘라봐서도 탁 놔보고 하면은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집에서도 연구를 계속 해야 돼요. 이거 밥 먹고 사는 게 그 쉬운 일인가요?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학원이 뭐 좋은 학원에 다닌다고 해서 그런 데도 있겠지만은 그 교수님이나 그 학원 그 선생님이 이걸 하나 가르쳐 준다 그러면은 집에 와서 연구를 해가지고 한 가지를 가르쳐 주면 10가지를 알아내서 노트에도 기록을 해 놓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안 그래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현장에서 보면, 어떤 내가 뭐 머리를 깎았는데 집에서 좀 고무줄로 머리를 깎으려고, 동요 매려고 그랬는데 머리카락이 빠져가지고 계속 이렇게 잡아당겨도 중간에 머리 빠지는 게 많아가지고 아주 보기 흉하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원인을 생각해야 돼요. 머리카락이 빠질 수도 있지, 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왜 그러나? 그전에 안 그랬는데 그 집만 가면 그래요. 이런 얘기 하더라고. 그러면 그걸 왜 그러는지 연구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게 이제 틴닝 처리를 잘못하게 되면은 계속 빠진다는 얘기. 그러니까 머리카락이 한 20cm 정도 전체로 잘랐다. 그런데 그 틴닝 처리를 중간 한 10cm 상태에서 머리를 틴닝 처리를 해서 짧은 머리가 있다. 그러면은 그 짧은 머리가 튀어나온다는 얘기죠. 머리 끝은 잘라내놓으면은 중간에 안 나오죠. 그리고 아주 뿌리 쪽에 그 틴닝 처리한 것은 머리 끝 뿌리 자체를 그 수트를 제거를 했기 때문에 중간에 머리가 안 빠지지요. 그걸 누가 가르쳐 줍니까? 학원 다녀도 그런 걸 안 가르쳐 줘요. 제가 처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거는. 이런 얘기를 유튜브에서 들어본 적이 있어요? 없습니다. 그 애도 여러 가지 많지만은 목이 아파서 얘기를 못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살아남으려면은 이발사 그 실력만 가지고는 안 된다. 미용사 실력, 이용사 실력, 그 다음에 피부 마사지 실력, 스파 실력, 그 다음에 타투 실력, 메이크업 실력, 네일 아트 실력. 그러니까 여자들 손님이 오면은 아이고 오늘 머리 했는데 오늘 네일 샵도 가고 메이크업도 좀 해야 되는데 여기 머리하고 다른 데 또 가려고 안 합니다. 한 집에 들어오면은 스트레이트로 다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는 얘기죠. 머리 결혼식에 가는데 네일도 해야 되고 메이크업도 해야 된다 이러면 여기서 다 합니다. 제가 다 해요. 그러면 다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실력이 되면. 아이고야 머리도 잘 갖고 메이크업도 잘하고 네일도 잘하고 업스타일도 잘하고 타투도 잘하고 가발도 잘하고 스파도 잘하고 두피 관리도 잘하고 야 죽이네. 거기에 손님이 완전히 구름처럼 달려오겠죠. 당연히 그런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요즘에는 그렇게 해야 대형 그 프랜차이즈 가입 헤어 상점들을 이겨낼 수 있다. 그렇게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서 이것으로 마칠까 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